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크립토 기도랍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사무실도 이전을 했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사실 팀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에요. 예. 뭐 여러분께 방송을 하면서 저희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쪽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쪽에서 어려워진 건 이쪽에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할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극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있지만, 이 UST 루나 사태가 정말 이 가상화폐의 시장의 모든 그런 기존 데이터들을 파괴한다고 할까요? 기존 데이터들로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깨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이제는 뭐 투자를 해라, 혹은 뭐 지금 구매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우선 이 하락장에서 저희도 많은 손실을 받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사들이나 또 여러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큰 손해를 받고, 심지어는 뭐 뉴스에서도 뭐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체계적으로 적은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방송을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 그리고 위험 요소가 보이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장을 많은 분들이 떠났고 예전만큼 관심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저희 방송을 신뢰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락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지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많은 부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맞고 틀리고의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UST와 이 루나 사태가 벌어진 건 이미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최대한 투자를 줄여가며 고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도 그렇고 저희의 목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건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여러 블로그나 뭐 여러 유튜브 혹은 여러 채널에서 하락장이니까 지금이 매매 포인트다, 기회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떨어지기 전부터 지금이 매매 포인트다. 지금 매매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이더리움 연쇄 청산 뉴스나 또 이 USDT의 불안정한 그런 내용,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아직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찬스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보나치 분석법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주식에도 많이 쓰이는 분석법인데, 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에서 함수 계산을 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찾는 그런 분석법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분석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트코인이 이 상승을 했을 예전 상승장을 확인을 해 보면, 보통 이 분석하는 방법이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피보나치 선을 그어서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을,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저항선을 찾아서 뭐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찾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상승장에서 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락장을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저항선은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두 번째 저항선도 깨지죠. 이 각각의 저항선마다 아마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측을 할 거예요. 뭐 이쪽에서 지금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저항선에서 저항선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등을 하고 두 번째 저항선에서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이 저항선을 깨고 하락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저항선이 기준점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저항선에서도 저항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근데 또 깨지면서 또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이 세 번째 저항선에서 이렇게 찍고 반등을 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투자에 참고를 하는 뭐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첫 번째 상승장에서 이 세 번째 저항선을 뚫고 박스 구간이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죠. 한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뭐 거의 1년 정도를 횡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세 번째 저항선을 뚫고 이 네 번째 저항선까지 가게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이슈나 뭐 각종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 이슈를 통한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보는 게 아니라 차트가 직접적인 숫자로 계산된 값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네 번째 저항선 0.85 이 선까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두 번째 상승장에서 다시 피보나치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이 두 번째 상승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저항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가 박스 구간 그리다가 첫 번째 저항선 뚫고
두 번째 저항선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 세 번째 저항선까지 내려가면서 근처에서 박스 구간 그리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저항선, 그리고 이 네 번째 저항선까지 가면서 이쪽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약간 넘어갔어요. 근데 이 넘어간 게 그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보통 비트코인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는 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의 네 번째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세 번째 이 상승장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저점이 그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그때가 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상승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저점에서 고점을 찍었죠. 첫 번째 쪽에서 뚫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첫 번째 저항선을 뚫고 반등을 하고 또 뚫고 반등을 하고 이쪽에서 뭐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 해당 상승장은 1년에 걸쳐서 두 번의 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저항선을 뚫고, 이 최근이죠, 한 6월쯤에 저항선을 뚫고 다시 살짝 오르다가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이 두 번째 저항선도 뚫고 지금 세 번째 저항선까지 뚫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 공포 그 행복 지수인가요? 그 지수가 현재 7인데 전에 없던 그런 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겨우 지금 세 번째 저항선까지만 도달을 한 상태라서 이 피보나치 선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이 피보나치 선으로 기존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다 이 네 번째 저항선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많은 이런 방송이나 혹은 블로그나 이런 매체에서 지금이 매수 찬스다, 지금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저항선에 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어떠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역시 지금은 어떠한 매수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네 번째 저항선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 피보나치 분석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또 다른 차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차트가 뭐냐면 이 Psychology of Market Cycle인데 심리 사이클에 따른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한 차트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는 차트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글라스노드라는 이 분석 그 사이트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심리 차트가 지금 또 하나의 지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차트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고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이 시장의 전체적인 현재 매매 상태와 심리를 분석해서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올랐을 때 그리고 내려갔을 때 빨간색이 도달을 해야지 카피툴레이션, 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다 항복을 하는, 투자를 포기를 하고 희망을 버리는 상태를 보통 이 구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찍어야지만이 이 지표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빨간색 구간을 찍고 상승을 전환을 하고 또 이쪽 또 상승장에서 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카피툴레이션 구간이 오고
또 이 구간이 와야지 상승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또 떨어지면서 이 빨간색 구간이 와야지만이 이렇게 다음 상승을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뭐 제가 어디서 이상한 데서 주워온 게 아니라 이 글라스노드라는 분석 전문 사이트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분석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불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빨간색을 그리지 않고 있어요. 그 전 단계인 기대 공포 단계로 이 차트를 봐도 이 커피툴레이션 다음에 화가 나고 아예 항복 다 포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와야지만이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분석들이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전행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 정도만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그 네 번째 저항선, 그리고 이 심리 차트에서 캐피털레이션 구간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간이 확실히 떨어진 구간은 맞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많은 부분에 그 손해를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된다, 지금 떨어졌다, 뭐 빚을 내서라도 지금 들어가야지만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더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매체의 정보를 접하면서 아직까지는 초기 분할 매수만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매매를 하실 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엄청 떨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2,000불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뭐 약 1,000불 정도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순수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산이 아니라 1차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를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그 대출받은 금액을 통해서 또 담보를 잡고 또 대출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해서 디파이 거래소들이 엄청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 UST로 한번 무너진 그 균열을 세력들이 그 균열을 공격을 하면, 사실 이게 아무리 UST로 그 투자사들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이런 큰 자본을 가진 회사들이나 투자사들이 바로 청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바로 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쪽 외신 쪽에서는 다 알라메다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0% 알라메다의 공격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많은 이런 관계들이 얽혀 있겠죠. 어쨌든 이 셀시우스 사태도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알라메다 쪽에서 이 ST 이더를 다 매도를 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알라메다에 쭉 나와 있잖아요. 알라메다 쪽 지갑에서 이 금액들이 빠져나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없고서야 그냥 일반 투자사들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그 받게 되는 ST 이더리움과의 이 1대1 패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똑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UST와 루나가 패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패깅이 깨지고 다시
더 매도를 해서 더 떨어지면 더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이더리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리더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거래소에서 기존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 파이낸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고 이더리움 2.0 때 그에 해당 스테이킹을 한 양만큼 2.0을 받을 수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그에 대한 LP 토큰 같은 개념으로 ST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LP 토큰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또 다른 거래소나 이 커브 파이낸스 같은 디파이 거래소에서 이 토큰을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LP 토큰을. 근데 이게 1 이더리움을 만약에 예치를 하면 1 ST 이더리움을 제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지만이 추후에 내가 1 이더리움을 다시 찾겠다 라고 했을 때 1 이더리움을 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셀시우스라는 디파이 은행과 뭐 리도도 있고, 이쪽에서 리도에서 받은 ST 이더리움을 셀시우스나 커브 파이낸스 쪽에서 이걸 담보로 또 이더리움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도에서 이더리움을 넣고 ST 이더리움을 받고, 이 ST 이더리움을 셀시우스에 넣고 또 이더리움을 받고, 그러면 이 투자사들은 리도에 이더리움을 만약에 100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나중에 이더리움 2.0이 왔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해서 100 ST 이더리움을 받았는데, 이 ST 이더리움을 그냥 갖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셀시우스나 다른 거래소에 넣고 또 이더리움을 받아서 그걸 재투자를 하는데, 이게 재투자를 만약에 UST에 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죠. UST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USD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을 갚아야 되는 게 갑자기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또 끌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딱 알맞게도 어떠한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막 팔면서 혹은 비트코인을 막 팔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막 떨어뜨려 버리면 이 대출할 금액을 찾지도 못했는데, 찾기도 전에 내가 담보로 묶어놓은 이더리움은 벌써 청산을 당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한 번이 터지면, 하나의 디파이 은행에서 터지면 이게 대출이 하나 둘 셋 뭐 넷 이렇게 연계가 돼, 담보 대출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연쇄 청산이라는 엄청난 그 하락의 위험성이 지금 있다고 다 모든 블로그나 모든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이 피보나치를 통한 분석도 그렇고 이러한 위험 요소, 이러한 커다란 위험 요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기존에 계속 언급됐었던 USDT의 이 불확실성을, 이런 소문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USDT가 무너지면서 이 USDC와 USDT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도 마찬가지지만 USDT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만큼이나 뭐 소문도 많지만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고, 모든 거래소에서도 다 USDT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바이낸스에서도 거의 모든 이 가상화폐를 구매를 할 때 USDT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5월 11일에 1 USDC로 거의 4 USDT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USDT로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상화폐 자산을 USDT로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USDC나 아니면 그냥 달러나 원으로 보유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USDC는 이 스테이블을 담보하고 있는 금액이
1 USDC당 1달러가 정확히 이 100% 담보 금액과 일치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USDT는 그 전체 금액의 40%만 달러와 혹은 실제 화폐와 매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60% 혹은 70%는 주식이나 혹은 채권 등의 자산으로 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 USDT 사이트에서는 이게 다 소문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걸 실질적으로 증명을 이쪽 사이트로 가서 보면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화폐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를 할 예정이라면 USDC를 선택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FTX에서는 뭐 약 한 8개월, 9개월 전부터 USDT를 선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매도를 한다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매도를 해서 이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또 루나와 USD와 같은 사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면 USDC로 보유를 하고, 아니면 이 원이나 아니면 달러로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거의 말씀드리는 부분이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자산을 보유를 하려면 안전 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에서 잃으면 잃은 만큼 그만큼을 다시 이쪽에서 꼭 회수를 할 생각이고, 그에 대한 플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방송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전체를 다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거고, 아무래도 뭐 계속 하락장에서는 그 금액을 다 복구한다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계속 하락만 한다면.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이 있어야 상승이 있고, 또 상승이 있어야 하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장은 꼭 겪어야 될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벌써 세 번째 강조를 하고 있지만, 매수는 아직 이르다는 아니지만 조심을 하셔야 한다. 저희가 매수를 할 때는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텔레그램 차트를 또 운영을 해서 계속되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제가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뭐 모두가 다 겪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어긋나고 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그 반성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야지만이 그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방송과 더 많은 정보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